휴대전화의 진동 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마치 얼음물 한 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 같은 기분.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파란 10월의 오후였습니다. 저는 방금 막 서울 가정법원에 정문을 걸어 나온 참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제 청춘을 모두 바쳤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죠. 법원 앞의 공기는 쌀쌀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저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첫날이었으니까요. 새로 산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자락을 여미며 이제 어디 가서 따뜻한 커피나 한 잔 마실까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몸을 떨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카드 승인 3억 8천만 원 일시불 제네시스 강남 전시장. 3억 8천만 원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0이 7개, 분명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놀라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찾아온 기막힌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을 가장 우아하고 냉철한 복수로 되갚아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말이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세용지마의 고사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뜻밖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을 나온 지 불과 30분 이혼 도장의 인주가 굳기도 전에 날아온 이 거액의 결제 문자 발신처는 제 명의의 프리미엄 신용카드였습니다. 사업상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한도를 최대로 높여두었던 카드였죠. 그리고 그 카드는 제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채 전 남편의 지갑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손을 떨며 가족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아직 탈퇴하지 않은 그 방에는 불과 1분 전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저와 헤어진 전 남편, 그리고 법원 복도에서 저를 본체만 채 지나쳤던 전 시어머니,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갤러리처럼 고급스러운 자동차 전시장 한가운데서 검은색 대형 세단에 손을 얹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달린 전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우리 새며느리 순산 기원 선물 뱃속의 손주가 탈차니까 제일 좋은 걸로 뽑았다. 세리나 환영한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대신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얼음장처럼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카드로 전 남편의 내연녀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은 서류상 절차일 뿐이야.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그렇게 말하던 전 남편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20년 동안 그래왔듯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체면 때문에 혹은 정 때문에 제가 이 결제를 취소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법원을 나오던 그 순간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닌 낯선 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제 돈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곧바로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네, 상담원님, 지금 3억 8천만 원 결제 승인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담원님, 제가 지금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서요.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10장 전부 분실 신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즉시요. 그리고 방금 승인된 건은 도난카드로 인한 부정사용입니다. 승인 취소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그 자동차 전시장 이혼 전문 변호사님께도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 그들이 제 카드로 내연녀 차를 샀습니다. 지금 경찰과 함께 전시장으로 와주세요. 상암사 위조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현행범입니다. 강남대로의 빌딩 숲을 지나는 동안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50대 중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자 통유리 너머로 당황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딜러는 난처한 표정으로 단말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전 남편은 불그락푸르락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한도 초과야 한도가 5억이 넘는데 고객님 그게 아니라 도난 분실 카드로 뜹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카드라서 결제가 막혔습니다.
저는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텅 빈 전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로 꽂혔습니다. 어머, 얘, 너 여기 웬일이니? 전 시어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라고 불렀던, 하지만 이제는 완벽한 남이 된 노인,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뻔뻔한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웬일이라니요? 제 카드가 도난당했다는 문자가 와서 잡으러 왔죠? 제가 싸늘하게 대꾸하자 전 남편이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너 미쳤어. 왜 카드를 정지시켜? 지금 계약서 다 쓰고 결제만 하면 되는데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계약서? 저는 딜러가 들고 있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한 제 이름 이서연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배가 부른 그 젊은 여자의 글씨였죠. 이봐요, 아가씨. 본인 이름이 이서연입니까? 제가 묻자 여자는 사색이 되어 전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가족끼리 차 한 대 사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경찰까지 불러 내가 돈 좀 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남이야. 전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역겹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가족이라니요. 법적으로 두 분은 이제 남입니다. 그리고 설령 가족이라 해도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님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입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은 간결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아니 서연아, 오해야. 이거 다 우리. 아니, 내가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그냥 좋게 해결하자. 응? 친족 상도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변호사님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죠. 당신들은 그걸 믿고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2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이서연님과는 오늘부로 이혼이 성립되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닙니다. 둘째 내연녀 백세린 씨가 이서연님의 이름을 도용해 서명한 것은 사문서 위조이며 이는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야. 네가 사람이니 20년 모시고 산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돼.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조말숙 씨, 20년 동안 저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당신 아들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이름으로 된 카드를 긁어 다른 여자의 차를 사주는 당신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건 가정이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이었다는 걸요? 제 인생의 존엄은 제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죗값 달게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예우입니다. 경찰관들이 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소란스러운 전시장 안에서 저는 조용히 뒤를 돌았습니다. 등 뒤로 저를 부르는 전 남편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시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 대신 상쾌한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익선동의 한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한옥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석가래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을 비춥니다. 제 앞에는 달콤한 비엔나 커피 한 잔과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내연녀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가족 면책의 방패는 타인이 된 저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의 사업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었고 제 신용과 재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였더군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그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이 역설적이게도 저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세옹지마의 노인은 말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지 않았고 말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화와 복은 밧줄처럼 꼬여 있어서 지금의 불행이 내일의 행운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이혼이라는 꼬리표 50대라는 나이, 혼자라는 두려움. 반년 전에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절벽이 사실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도약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텃밭을 가꾸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며 오직 나로 살아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지금 혹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나 상실감으로 긴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이 있나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모은 그 바람이 사실은 당신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줄 상승기류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휴대전화를 들고 떨지 않고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는 용기 내에 존엄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버텨낸 여러분, 당신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곁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그래 놀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